학생, 혹시 그거 해봤어? 비가 내리는 어느 봄날, 홀로 앉은 다방 구석 테이블에서 말없이 차를 마시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빨갛게 달아올라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제 뺨을 어루만지며 그녀는 낮게 속삭였어요. 뭐? 처음이라고? 순진하네. 나 같은 아줌마한테 괜찮겠어? 순간 가슴이 뛰고 숨이 막혔어요. 철컹하고 다방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공기마저 무거워졌고 그날의 달콤한 유혹이 어떻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예요. 저는 올해 64세 강인호예요. 대구에서 회사를 다니다 은퇴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는 습관은 남아있는데 정작 갈 곳도 할 일도 없어요. 그냥 거실에 앉아 뉴스만 보고 있으면 아내 윤정이가 차갑게 한마디 해요. 또 텔레비전이야?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보지 그래. 60세인 정희와 결혼한 지 35년이 됐지만 요즘 들어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뭔가 말을 해보려고 하면 서로 엇나가기만 하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라고, 어디 취직할 데도 없는데.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남들은 아파트 경비도 하고 마트에서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라도 한다던데. 아니다. 됐다. 됐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꼴이 됐나 몰라. 이런 식으로 몇 마디 주고받으면 서로 말이 막혀버려요. 정희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서로 자기 할 일만 하며 지내고 있어요. 큰딸 수진이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아들 민우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연락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예요. 그마저도 안부 인사가 전부죠. 아빠 잘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너도 몸 조심해라. 네.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짧은 통화가 끝나면 마음이 더 허전해져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집안이 시끌벅적했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오후가 되면 산책을 나가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그것도 30분이면 끝나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을 하기도 하는데 젊은 부부들이나 아이들 데리고 나온 가족들을 보면 괜히 더 마음이 쓸쓸해져요. 내 인생이 이렇게 시들어가는 건가? 요즘 혼잣말이 나올 때가 많아졌어요. 35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은퇴하고 난이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되면 정희와 마주 앉아 밥을 먹어요. 가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국물이 좀 짠 것 같네. 그래? 난 괜찮은데. 이런 대화 정도가 전부예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아이들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밤이 되면 정희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저는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봐요. 가끔 젊은 시절 생각이 나요. 그때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기 상철이를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동네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옛날 얘기를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야, 이노야. 우리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그러게 말이야. 벌써 64살이라니. 요즘 어떻게 지내? 은퇴하고 나서 뭐 하고 있어? 글쎄, 별거 없어.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지. 상철이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요. 그래도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대학 신입생 시절,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결혼 초기의 추억들을 되짚어보면서 웃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했어요. 평소보다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더라고요. 골목길을 걷다가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허름한 다방 간판이었어요. 은주 다방이라고 써 있더군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기서 커피나 한잔 하고 갈까? 술기운에 별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낡은 벨소리가 딸랑하고 울렸어요. 작은 가게 안에는 테이블 5개 정도가 전부였고 몇몇 테이블에는 중년 남성들이 앉아서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카운터에서 인사를 건넸어요.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단정한 모습이었죠. 화려한 화장기는 없었지만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차분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내려드릴게요. 앉으실 곳은 어디든 편한 곳으로 하세요.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낡은 비닐 의자에 앉으니 삐걱하는 소리가 났지만 나름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색바랜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둥근 형광등이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잠시 후 뜨끈한 커피가 나왔어요. 작은 접시에 담긴 과자 2개와 함께요. 서비스예요. 감사해요. 첫 모금을 머금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진한 원두 향이 코끝을 자극하면서 몸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까지 모든 게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기시감이 더욱 강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제 또래의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혼자 온 사람도 있고 둘이서 온 사람도 있었는데 모두들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은주 다방의 사장님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손님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커피가 떨어지면 재빨리 새로 내려주고 재떨이가 가득 차면 얼른 비워주고요. 친절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서비스였어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강요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2번째 모금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머릿속에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40년도 더 된 일인데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대학교 2학년 가을이었어요. 학교 후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작은 다방이 하나 있었어요. 미란 다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다른 가게들보다 유독 손님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많고 많은 다방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준석이가 말하더군요. 야, 이노야, 미란 다방 가봤어? 아니, 왜? 거기 사장이 진짜 특별해. 한번 가보면 알아. 준석이가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뭔 소리야? 다방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아니야, 정말 다르다니까. 특히 저녁 늦게 가면 더 좋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준석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뭔가 특별한 게 있는 모양이었어요. 며칠 후 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길에 그 다방 앞을 지나게 됐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금 앉아있는 이 은주 다방과 분위기가 정말 비슷했어요. 낡은 소파, 어둑한 조명, 그리고 커피 향과 담배 연기가 뒤섞인 특유의 냄새까지요. 그렇게 처음 들어간 미란 다방의 풍경이 지금 이 은주 다방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낡은 소파에서는 똑같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벽에 붙은 색바랜 포스터들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특히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서 바라본 다방 전체의 분위기가 40년 전 그 시절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었죠. 미란 다방에서도 이렇게 자욱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었는데 모두들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천장에서 내려오는 은은한 조명과 낡은 원목 테이블,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오래된 사진들까지요. 가장 비슷한 건 바로 그 특유의 냄새였어요. 커피 향과 담배 연기,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인 그 묘한 향기 말이에요. 코끝을 자극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미란 다방의 불빛도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었거든요.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날도 이런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처음 가본 곳이라 어색했지만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미란 다방의 소파도 이렇게 낡아서 앉을 때마다 푹신하게 들어갔어요. 등받이에는 오래된 얼룩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팔걸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만져서 반들반들했죠. 하지만 그런 낡음이 오히려 정겨웠어요. 벽에 걸린 메뉴판도 지금 이은주 다방과 거의 똑같았어요. 손으로 쓴 듯한 글씨체의 가격표까지 말이에요. 커피 300원, 차 250원, 토스트 500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물가가 정말 저렴했던 그 시절이 새삼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대학생이었던 저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었거든요. 용돈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도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다방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미란 다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그 특별한 분위기였어요. 다른 다방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손님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웃음소리까지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천장에서 나오는 음악도 비슷했어요.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잔잔한 음악이 작은 소리로 흘러나왔는데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적막하지 않은 절묘한 볼륨이었어요. 지금 이은주 다방에서도 똑같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은 그 클래식 선율이 귀에 익숙하게 들렸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잿더리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유리로 만들어진 두꺼운 잿더리였는데 바닥에는 여러 사람들이 끄고 간 담배꽁초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저였지만 그 연기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방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 같았거든요. 그 자욱한 연기 사이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느낌이었어요. 밖에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지만 다방 안에서는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여유로웠고 평화로웠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손님, 커피 시켰어요. 아, 네. 괜찮아요. 은주 다방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미지근해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40년 전 그 미란 다방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제가 미란 다방에 처음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가을, 제 첫사랑이었던 수연이에게 차인 날이었거든요.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마음도 날씨처럼 우울했어요. 수연이는 같은 과 1년 선배였어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는데 책을 읽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고 몇 달 동안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그런데 그날 고백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 충격이었어요. 미안해, 이노야. 나는 널 그냥 후배로만 생각해. 그리고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몇 달 동안 품고 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거든요. 비 오는 캠퍼스를 정처 없이 걸어 다녔어요. 우산도 없이 말이에요. 옷이 흠뻑 젖어서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빗속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후문 근처까지 와 있었어요. 온몸이 젖어서 추웠고 마음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그때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미란 다방이라는 간판이었어요. 따뜻해 보이는 그 불빛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소리가 딸랑 울리자마자 한 여자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학생. 비에 완전히 젖었네. 어서 들어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짙은 화장에 붉은 립스틱이 인상적이었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긴 머리는 곱게 웨이브를 넣어서 어깨까지 내려왔죠. 무엇보다 눈이 특별했어요. 깊고 신비로운 눈빛이었는데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목소리도 매력적이었어요. 낮고 허스키한 톤이었는데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목소리였거든요. 수건 가져다 줄게. 감기 걸리겠어? 친절하게 수건을 건네주시면서 제 상태를 살펴보셨어요.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시는 손길이 따뜻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네. 역시 눈치가 빠르셨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제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다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테이블이 8개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저녁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으니 미란 누나가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미란 누나였어요. 이름처럼 아름다운 분이었죠. 나이는 제보다 20살 이상 많았지만 전혀 늙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젊은 여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숙한 매력이 있었거든요. 미란 누나는 제 맞은편에 앉으시더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생, 몇 학년이야? 2학년이에요. 전공은 뭐고? 경영학과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아마 미란 누나의 따뜻한 성격 때문이었을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미란 누나는 정말 대화를 잘 이끌어 가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적절한 때에 질문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비에 젖은 채로 여기까지 온 걸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미란 누나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열렸어요. 주연이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차였는지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미란 누나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들으시면서 가끔씩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던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 후련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미란 누나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은 누구나 아픈 거야. 나도 그랬고 여기 오는 다른 손님들도 다 그랬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저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란 누나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많이 아프지? 미란 누나가 제 손등을 살며시 어루만지시며 물어보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사겨왔던 상처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네, 정말 많이 아파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미란 누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도 될 것 같았어요. 미란 누나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뒤쪽에서 무언가를 가져오셨어요. 작은 소주병과 안주였어요. 그리고 커피잔 옆에 술잔을 놓아주셨어요. 이런 날에는 술이 약이야. 한잔하면서 마음을 달래보자. 대학생인 제게 술을 권하시는 게 조금 의외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술을 잘 못 마셨는데도 미란 누나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거든요. 첫 잔을 따라주시면서 미란 누나가 말씀하셨어요. 술을 마시자 목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기분이었어요. 미란 누나도 함께 드시면서 제 이야기를 더 들어주셨어요. 그 여자애가 바보구나. 인호 같은 순수한 남자를 놓치다니. 미란 누나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동안 아무도 저를 이렇게 인정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나이 많은 여성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두 번째 잔을 마시니 얼굴이 더 달아올랐어요. 미란 누나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화려한 화장과 우아한 몸짓, 그리고 신비로운 눈빛까지 모든 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이누야, 너 정말 순진하구나. 그런 순수함이 너무 매력적이야. 미란 누나가 제 뺨을 살짝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22살 총각이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자극이었어요.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나니 완전히 취한 상태가 됐어요. 다방 안에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나가고 있었어요. 어느새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다른 손님들 다 갔네. 우리만 남았구나. 미란 누나가 주위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다방 문에 준비 중 팻말을 걸고 문을 잠그셨어요. 이제 우리끼리만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겠네. 미란 누나가 다시 제 옆에 앉으셨는데 이번에는 훨씬 가까이 앉으셨어요.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어요. 달콤하면서도 어른스러운 향이었어요. 이누야, 너 여자친구 말고 다른 여자와는 어떤 경험 해봤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얼굴이 더욱 빨개지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줄기운과 미란 누나의 매력에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자신을 느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나이 많은 여성의 성숙한 매력 앞에서 저는 그저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미란 누나는 계속해서 술을 따라주시면서 저와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가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거나 머리카락을 만지시기도 했어요. 그런 스킨십이 어색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란 누나와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대화 주제도 점점 더 개인적이고 깊은 이야기로 바뀌어갔어요. 제 과거, 제 꿈, 그리고 여자에 대한 생각까지 모든 걸 털어놓게 됐어요. 이노 같은 순수한 남자는 요즘 보기 드물어. 정말 소중한 존재야. 미란 누나의 칭찬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주연이에게 차인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를 인정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어요. 미란 누나의 눈빛도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욱 깊고 뜨거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계셨어요.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나니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미란 누나도 조금 취한 것 같았는데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이누야, 너 정말 순진하구나. 미란 누나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위험한 느낌도 들었어요. 어른이 되는 방법을 알려줄까? 갑작스러운 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22살 총각이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제안이었거든요. 어른이 되는 방법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미란 누나는 제 눈을 깊게 바라보시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응, 진짜 어른 말이야. 너 아직 여자를 제대로 모르잖아. 얼굴이 더욱 빨개졌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는데 미란 누나가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리셨어요. 미란 누나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고 그분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웠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마. 누나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그분의 손이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손길이었는데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미란 누나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따뜻한 숨결이 귓가를 간지럽혔어요. 이누야, 눈 감아봐.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부드럽고 따뜻한 무언가가 제 입술에 닿았어요. 제 생애 첫 번째 진짜 키스였어요.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키스가 끝난 후 미란 누나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땠어? 좋았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꿈만 같은 경험이었거든요. 미란 누나가 일어나서 다방 뒤쪽으로 가셨어요.
그곳에는 작은 계단이 있었는데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어요. 위로 올라올래? 거기가 더 편해. 떨리는 다리로 미란 누나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위층은 작은 원룸 같은 공간이었어요. 침대 하나와 화장대,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앉아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미란 누나도 제 옆에 앉으셨는데 더욱 가까운 거리였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하지 마. 누나가 다 알아서 해줄게. 미란 누나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이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끄러웠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괜찮아. 누나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아프지 않게 해줄게. 그날 밤 저는 진짜 어른이 됐어요. 미란 누나와 함께 보낸 시간은 꿈만 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고 때로는 격렬하기도 했어요. 모든 게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연이와 헤어진 상처는 어느새 사라져버렸고 대신 미란 누나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이 자리 잡았어요. 미란 누나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대해 주셨거든요. 제가 다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반갑게 맞아주셨고 특별한 자리에 앉게 해주셨어요. 우리 인우 왔네.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식으로 저를 특별하게 챙겨주셨어요. 다른 손님들이 보기에도 저는 미란 누나의 특별한 손님이었어요. 매일 저녁 수업이 끝나면 미란 다방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미란 누나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가끔은 위층으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인호는 정말 특별해.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 미란 누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저 같은 어린 대학생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위험한 느낌도 들기 시작했어요. 미란 누나의 눈빛이 점점 강렬해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선에서 뭔가 소유욕 같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저녁 미란 다방을 찾아가는 게 일상이 됐거든요.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고 미란 누나는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인우 왔네. 오늘도 보고 싶었어. 미란 누나는 다른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특별한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커피도 직접 가져다 주시고 가끔은 간식까지 서비스로 주셨거든요. 다른 손님들도 저와 미란 누나의 특별한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가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거든요. 인호는 정말 특별해. 내가 제일 아끼는 손님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나이 많은 여성에게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게 22살 대학생에게는 큰 자부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미란 누나의 눈빛이 점점 강렬해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선에서 뭔가 소유욕 같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인호야,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다른 데서 뭐 했던 거야?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일상을 자세히 묻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평소보다 30분 늦게 갔는데 미란 누나가 화를 내셨어요. 어디서 뭐 했길래 이렇게 늦었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른 여자랑 있었던 거 아니야?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연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간섭하는 걸까요?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미란 누나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어요.
제가 다른 여학생과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셨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 질투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같은 과 동기인 혜진이와 과제를 함께 하게 됐는데, 도서관에서 만나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란 누나가 나타났어요. 인우야, 여기서 뭐 해? 깜짝 놀랐어요. 미란 누나가 학교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그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과제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야? 혜진이를 째려보는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어요. 혜진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미란 누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도서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남녀가 둘이서 뭘 한다는 거야? 과제는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누나,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내 남자가 다른 여자랑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내 남자라는 말에 혜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완전히 눈치챈 거죠. 혜진이가 황급히 짐을 챙겨서 도서관을 나갔어요.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그런 식이라니? 내가 질투하는 게 이상해? 질투요. 우리가 연인도 아닌데 왜 질투를 해요? 미란 누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미란 누나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셨고, 다른 여학생과 대화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인호는 나만 보면 돼.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마.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제가 다른 여학생과 인사만 해도 화를 내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과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미란 누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술집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인호야, 집에 가자. 늦었잖아. 선배들 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무 창피했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거든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미란 누나와의 관계가 달콤했던 건 처음뿐이었어요. 이제는 감시당하고 구속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다른 여학생과 대화하는 것도, 심지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미란 누나는 저를 완전히 소유하려고 했어요. 제 모든 시간과 관심을 독점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관계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미란 다방을 찾아가서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거든요. 누나, 저 너무 힘들어요. 미란 누나는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보시고 뭔가 느끼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뭐가 힘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간섭이 너무 심해요. 친구들과도 못 만나고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미란 누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정상적인 대학 생활? 그게 나랑 있는 것보다 중요해? 누나와 있는 것도 좋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미란 누나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화가 났다가 슬퍼했다가 감정의 변화가 심했어요. 그럼 나를 버린다는 거야? 너한테 모든 걸 다 줬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웃기지 마. 너 같은 애송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평소에 우아하고 성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다른 여자 생겼지?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지? 다른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 그만해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란 누나가 갑자기 접시를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끝내자. 결국 저도 큰 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절대 안 돼. 너는 내 거야. 미란 누나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 순간 미란 누나가 바닥에 주저앉더니 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언제나 당당하고 강했던 그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발,
제발 가지 마. 나는 너밖에 없어. 목이 메인 목소리로 애원하셨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화장이 다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누나, 하지만 정말로 이제 끝내야 해요. 제 말을 들은 미란 누나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온몸을 떨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안 돼. 안 돼. 너 없이는 못 살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란 누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나쁘지만은 않았거든요. 달콤하고 아름다운 순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고 계속 이어간다면 둘 다 파멸할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누나와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요. 미란 누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방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미란 누나가 테이블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고 있었고 그 느끼는 소리가 다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까지도 미란 누나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미란 다방에 가지 않았어요. 가끔 그 골목을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미란 누나와의 추억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어요. 며칠 후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미란 누나가 며칠 동안 다방 문을 열지 않았다고 했어요. 손님들이 걱정할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어요. 미란 누나는 제게 첫 경험을 선사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분 덕분에 어른이 될 수 있었고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무거운 사랑이었어요. 밤마다 미란 누나가 울부짖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절규하는 목소리, 번진 화장, 그리고 절망에 찬 눈빛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몇 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가끔 후회도 됐어요. 너무 냉정하게 끝낸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몇 년 후 그 미란 다방은 문을 닫았다고 들었어요. 미란 누나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눈앞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은주 다방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커피가 다 식었네요. 그제서야 제 앞에 놓인 커피잔을 봤어요. 김이 하나도 나지 않는 차가운 커피였어요. 40년도 더 된 기억에 빠져 있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아, 네. 괜찮아요. 새로 내려주실 필요 없어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고 차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랄까요. 40년도 더 된 기억이 이렇게 생생할 줄 몰랐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던 미란 누나와의 추억들. 그때는 정말 격렬하고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싶어요. 40대 후반 여자와 22살 청년의 관계.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일탈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첫 경험이었고 미란 누나에게는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다른 이유로 시작된 관계였던 거죠. 은주 다방 사장님을 다시 바라봤어요.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이 미란 누나와는 사뭇 달랐어요. 화려한 화장도 없고 몸에 딱 달라붙는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평범함에서 오히려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사장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친절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서비스였어요. 손님을 배려하지만 끈적하게 달라붙지 않는 적당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잘 마셨어요. 네. 천천히 계세요.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른 일을 보러 가셨어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으셨어요. 이런 모습이 건전한 거리감이구나 싶었어요. 미란 누나처럼 지나치게 밀착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냉정하지도 않은 적절한 관계 말이에요. 벽에 걸린 메뉴판도 미란 다방과는 달랐어요. 화려한 장식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메뉴도 다양했어요. 무엇보다 이 다방에는 건전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손님들도 대부분 저처럼 혼자 온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모두들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미란 다방에 있던 그런 위험하고 자극적인 분위기는 없었어요. 대신 평화롭고 안정된 느낌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런 분위기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계산을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집에 가면 정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때로는 투덜거리고 때로는 무심하지만 언제나 제 곁에 있어 준 사람. 미란 누나와의 관계는 자극적이고 달콤했지만 결국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었던 거죠. 불꽃 같았지만 금세 꺼져버린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정희와의 결혼 생활은 달랐어요.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했지만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버텨왔어요.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오래가는 사랑이었던 거죠. 다방을 나서면서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어요. 술 기운도 깨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요즘 정희와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할 말이 없어진 건 맞지만 그게 정말 문제일까요? 젊었을 때는 사랑이 뜨겁고 격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란 누나와의 관계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인사하고 저녁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아플 때 서로 돌봐주는 것. 그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사랑인 거죠. 정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냉랭해 보이지만 언제나 제 건강을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차려줘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불평만 했어요. 정희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혼자만의 시간에 빠져서 과거만 그리워했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 어디서 뭐 했어? 평소와 똑같은 투덜거리는 말투였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랜만에 상철이랑 술 한잔 했어. 배고파서 다방에서 커피도 마시고 왔고. 술 냄새 나네. 씻고 자. 그럴게. 씻으러 가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정희도 외로울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은퇴 후에 집에만 있으면서 맨날 시무룩한 얼굴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욕실에서 거울을 보니 64세 노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어요. 이제 젊은 시절의 추억에만 매달릴 나이가 아니에요. 추억은 추억일 뿐이야. 미란 누나와의 시간은 분명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제가 살아가야 할 현실은 따로 있어요. 씻고 나와서 침실로 가니 정희가 이미 누워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숨소리로 봐서는 아직 안 잔 것 같았어요. 저도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응. 고마워. 뭐가? 그냥. 35년 동안 고생 많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과거의 추억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소중히 하자고. 정희에게도 더 잘해주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자고. 추억은 뜨거웠지만 진짜 배를 채우는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니까요. 정희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제 인생의 진짜 밥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40년 전 그 뜨거운 추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옆에서 잠든 정희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란 누나와의 사랑은 불꽃 같았지만 금세 타버렸어요. 하지만 정희와의 사랑은 잔잔한 강물처럼 조용하지만 깊고 오래가는 사랑이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밤에 같은 침대에서 잠드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쌓여서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져야겠어요. 정희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겠어요. 아침에는 잘 잤어. 라고 먼저 인사하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가끔은 함께 산책도 나가고 아이들에게도 더 자주 연락해 봐야겠어요. 은퇴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어요. 회사 일에 쫓기지 않고 진정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정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란 다방에서의 뜨거운 밤도 추억이지만 지금 이 순간 정희와 함께 누워있는 이 평범한 밤이 더 값진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고 진짜 사랑이거든요. 젊을 때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만 추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평범함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정희와 함께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요. 서로 건강할 때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밤의 깨달음을 잊지 않을 거예요. 과거의 달콤한 추억도 좋지만 현재의 평범한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사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